오, 여기는 산이라 춥네. 공기 좀 마셔. 근데 와인딩 코너가 이래 길었나? 너무 깜짝 놀랐어. 운전을 누가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아우디 S면인데도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운전 체질이 아닌가 봐, 대표님. 응? 운전 체질이 아니야. 와인딩 훈련 안 해서 그래. 안녕하세요. 갔다 올게. 금방 올게요. 안녕. 뭐 이렇게 높아. 좀 엔진 주려고 답답해요, 이거. 터보렉도 좀 있어가지고. 300마력 중반대는 좀 부족하고, RX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깔끔하네. 진짜 깔끔하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네. 얘네들 진짜 그 디젤 게이트로 칼 갈았나봐요. 차들이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깔끔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짜릿짜릿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깔끔해요. 이거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좋다. 동자가. 막 탄다기보다 대충 타기는 참 좋네. 근데 얘보다는 네. 그 전보다도 언더스테이가 많이 줄어드는 거야.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언더스테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언더 오버를 얘가 지가 조절을 잘해요. 빼고 넣고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장치 믿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겐 딱이지. 그렇지. 딱이에요. 맞아.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치에 가까우니까 그게 명확한데 일상 영역에서는 꽤 재밌겠는데 이런 느낌도 줘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요렇게 또 한계점으로 조져보니까 역시나 아우디 세팅은 어디 안 가는구나 싶네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레이싱 나가면 좋은 성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여튼 트랙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네요, 얘네들.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레이서들도 마음 편하게 섬세하게 조작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미라는 측면하고 이게 또 기록하고 다른 거니까요. 기록하고 다르네. 네, 전혀 다른 부분이니까. 시간 있어요? 네. 안 열어주기 있음 그러고? 그러니까 시간 있냐고 물어본 거죠.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차 좋아요. 차 좋아요. 네. 군더더기가 없어요. 오늘 양피디 한 이야기 딱 맞아. 참 좋은데 뭐 별로 그냥 매력. 뭐 같이 살고 싶진 않아. 좋긴 좋아.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나의 천경지명 봤죠? 쿼트로를 처음에 이제 제단에 적용을 했어요. 지금 6세대까지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469은 SUV나 그런 험로를 주파하는 용도였죠. 이게 아우디 100이라는 모델에 그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스포츠 쿠페의 469은 상상도 못하던 시기였는데 그게 아우디의 이미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우디가 1981년서부터 각종 랠리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랠리만 나갔다 그러면은 뭐 몬테카를로 랠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우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게 바로 꽈트로야. 꽈트로가 라틴어로 4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469동. 그 당시에 꽈트로는 이제 레바로 그 센터하고 리어를 조정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토센, 미국 글리센사와 이제 협약을 해서 토센 방식으로 바꿔놓은 게 2세대부터입니다. 2세대 꽈트로에서는 이제 토센, 우리가 알고 있는 토센이라는 말은 토크 센싱이라는 건 쉬운 말이에요. 토크가 세다는 말도 됐고. 그렇죠. 진짜로? 네? 아니 뭐야, 우리 한 건 했다 이거. 낚았네. 낚였어. 아우디에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글리센사와 협약을 해서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세대부터는 원래 아우디에서 처음부터 토센을 사용한 게 아니라 2세대부터 198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69동의 대명사가 됐죠. 그 전에 뭐 469동을 적용한 차들은 많았는데 승용차에 최초로 적용을 한 차가 아우디입니다. 꽈트로로 인해서 아우디는 정말 고급차의 대명사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와인딩을 해보니까요, 이게 동작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정말 없고, 와인딩은 이렇게 하는 거, 접지는 이렇게 잡는 거, 그냥 교과서예요. 완전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언더가 좀 있는데, 이게 언더를 지가 알아서 빼요.
그리고 뒤에 오버가 나는 상황은 또 오버를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예. 그 운전자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좀 파고드는 동작도 좋아요. 예. 그리고 코너 돌아 나갈 때 적절히 지가 알아서 앞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파는 동작도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운전자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라인에 맞춰서 스티어링 휠만 알값에 맞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 부드럽게만 네. 조절하면. 그러면 지가 알아서 언더 빼실 때 빼주고 오버 잡아줄 때 잡아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세서 너무 과해서 그 원심력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만 지입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차는 쉽게 말하면 와인딩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나 또 와인딩에 익숙하신 분이나 다 안정성 있게 즐겁게 타실 수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얘를 심심해서 못하겠어 이거 그런 정도는 라고 할 아니죠. 정도가 되려면 네. 정말 레이싱 시합에 여러 번 나가보신 분 아니면 그렇죠. 그런 네. 말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심심해 할수록 네. 이 차 가지고 기록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트랙에서 기록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웬만하면 접지를 잃지를 잘 않아요. 그러니까 접지를 잘 안 잃는다는 말은 쓸데없이 출력 손실을 잘 안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지변에서 속도를 잃는 저의 요소는 접지를 잃는 겁니다. 근데 그 접지를 잃는다는 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언더를 통해서 조약이 제대로 먹지를 않는 것도 접지를 잃는 거고요. 오버가 나서 이게 차가 도는 것도 접지를 잃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에너지, 그러니까 속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요인들인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원심력이나 코너링 포스에서 이게 잃어버리는 어떤 손실이 좀 적어요. 근데 그게 잃어버리는 손실이 적을수록 재미는 반감이 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한결같고 안정감 있으면 좀 무료하잖아요. 약간 좀 다양하면서 이렇게 좀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면서 이벤트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보통 후륜구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스포티한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코너 진입해서 차가 살짝 비틀린 상태로 악셀을 밟으면서 야 비틀비틀 어떻게 하면서 핸들을 막 조작하면서 그렇죠. 아슬아슬한 그거를 차를 밀고 지지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얘로 지지고 나가는 걸 바라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질 때 뒤가 살짝 돌고 오버가 살짝 나면서 차가 컨트롤을 살짝 잃는 듯한 순간에 스티어링 휠로 보정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기록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서킷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록을 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손실이에요. 그 레코드가 늘어나는 네. 그런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드리프트 안 하고 인캠 보면 네. 진짜 빠른 선수들이 재미가 없어요. 인캠을 네. 보면 나도 하겠다 야. 네, 그러니까요. 뭐야 저거. 그러니까 서킷 영상이 인기가 없는 게 에이, 뭐 선수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선수는 각 바퀴에 접지가 100이면 그걸 99, 98, 99, 98 여기에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향후 M3도 4륜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M에서 말하는 4륜 구동은 4륜 구동으로 주행할 때도 약간의 오버스티어를 허용하면서 차를 다룰 수 있는 재미를 주는 4륜 구동인데 그렇죠. 얘는 오버스티어를 허용하지 않고 그 산도 내에서 그냥 정말 교과서적으로 네. 4륜 구동은 이런 거야 그렇죠. 라고 해서 그냥 코너를 파고드는 네. 딱 그 정도의 4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전체 소비자들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세팅이에요. 그리고 추천할 만한 세팅이고요. 그리고 차를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스킬이 나는 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추천해드려도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 나는 웬만한 데서 꺼도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다 조절해 네. 하시는 분이라면 뭐 이런 것까지 살 필요 있나? 편하면 그렇죠. 뭐 다른 승용차 사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네. 그게 아니라 그 오프하면 정말 긴장돼서 좀 조심스러워 네. 하시는 분은 그냥 요 정도면 만족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스포츠 세단 중에서 BMW 중에 컬러가 명확한 후륜구동 세단은 절대 전자장치 믿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요 모델은 웬만큼 믿고 하셔도 되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독일 세단 가운데에서는 3사 중에서 가장 이 접지면에서는 보수적인 게 아웃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꽈트로가 안정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스킬의 운전자든 자동차의 어떤 제어 기술 그리고 접지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아우디 콰트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그 아우디 콰트로를 표현하면서 네. 왜 차에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도마뱀? 스티커. 네. 그게 앞에 두 발, 뒤에 두 발로 내가 지면을 꽉 잡는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 이미지를 딱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평소에 이제 느낌이 뭐 저건 과장이야. 네. 응? 조금 하면 차 핸들 돌려도 차 안 돌아가고 네. 좀 밀면 옆으로 언더 스티어로 밀리고. 네. 응? 그런데 저렇게 과장 광고해도 되나? 네.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얘가 그거는 과장이 아니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딱 얘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6세대는 그 전자식과 기계식 토센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토센에서 이제 크라운 기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크라운 기어냐면 이제 기계식 사륜구동의 디퍼런셜이 그 기어, 디퍼런셜 기어가 이제 왕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라운 기어라고 하는데 그 크라운 디퍼런셜 기계식 기어 뒤에 단판 클러치 전자식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로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전자식과 이 기계식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후륜 쪽에 85%의 분배를 더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기계식은 전자식처럼 0, 100, 100 여기 안 돼요. 왜냐면 기어가 물려서 이게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몰아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쿼트로는 5대5로 작동을 하다가 2세대부터 2대8, 8대2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15대 85, 85대 15로 늘어났다가 전자식과 이제 기계식으로 합쳐지면서 앞에는 70%만 최대 가요. 뒤에는 85%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후륜구동 쪽이 원래 접지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사륜구동의 세팅에서 스포츠 세팅은 그렇게 됩니다. 그 쿼트로도 많이 변했어요. 그 와중에서. 그래서 가장 끝판왕의 쿼트로라고 불렸던 게 3세대예요. 1988년도에 A8에 들어가 있던 그 쿼트로인데 이 쿼트로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센터 디퍼런셜을 전자식 단판 클러치로 해놓고 후륜에다가 토센 디퍼런셜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동 배분은 0대 100, 100대 0이 되고 뒤쪽의 리어는 좌우가 2대 8, 8대 2가 왔다 갔다 해요. 끝판왕이죠. 진짜 끝판왕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A8에만 그게 들어갔는데 워낙 비싸가지고 그거는 전차적에 확대를 못했고요. 결국은 그 시스템으로 또 랠리에서 다 휩쓸었죠. 2년간. 그래도 얘가 주는 한계 내에서 이렇게 운전하면 네. 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지금 차는 괜찮아. 괜찮은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독일 3사의 스포츠 세단, 이런 양산차를 베이스로 스포츠 세단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는 차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와인딩을 하실 때 와인딩에 아주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이 차 짚고 하시면 웬만큼 퍼포먼스 나와요. 그러니까 운전 잘하시는 M3를 따라가시려면 S3 네, 조금 못 하시는 분이 요거 잡으시면 돼요. 그럼 웬만큼 따라가실 겁니다. 지금 코너링 속도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거의 베스트에 해당합니다. 베스트에 해당하는데 재미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슬아슬한 맛도 없어요. 네, 그냥 편하네요. 그냥. 그러네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같아. 고음 엄청 올라가고 음정 딱딱 맞고 그 스케일도 굉장한데 그냥 잘하네 노래. 뭐 감동적이진 않네 뭐 이런 느낌. 되게 잘해요. S5 좋은 차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우디의 재발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접지 측면에서 코너링 코스 측면에서 이런 비슷한 가격대의 세단 중에서는 거의 톱이겠네요 얘가.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타이어 소리를 거의 보통은 잘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소리가 삐삐빅 나면 이제 한계 다 왔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계에 다가가는 산능선 시점이고 네. 정말 한계는 그 조금 뒤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로우 프로파일이 되면 그 타이어 소리 나는 시점이 조금 뒤에 늦어지기 때문에 와, 차 그립이 엄청 좋아졌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딱 그거하고 비례하지는 않죠. 그렇죠. 참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는 게 M3는 운전자로 하여금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거든요. 네. 자기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듯한 제어를 굉장히 잘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하는 세팅이에요. 실제로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근데 이 차는 나가 이런 것 같아요.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빨라.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잘하나? 네,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세팅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잘하는 건지 그렇죠. 얘가 잘해서 잘하는 건지 네. 하여튼 빠르긴 빨라요. 예. 좋네요. RS5면은 M3하고 C63하고 전혀 손색이 없겠는데 네. 얘보다 더 나을 정도는. 오히려 안 되겠어요 보니까. 네. 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더 낫겠어요. 뭐 재미보다는 실제적인 기록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 아우디 운동 성능에 대해서 아우디는 제 머릿속으로 그냥 뒤로 제쳐놓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M3가 이제 곧 진행이 이제 한두 후면 진행이 나올 그렇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때쯤 돼서 이제 RS5가 M3를 살짝 뛰어넘어서 새 모델 내놓고 네. 서로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시차에 따라서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뭐 재미라든지 스포츠 세단의 어떤 정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M3를 능가하기는 어렵겠으나 네. 실질적인 뭐 서킷 퍼포먼스라든지 예, 코너링 면에 있어서는 RS5가 예, M3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기록이 빠르다고 해서 좋은 어떤 차로 인정받는 M3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묘한 감성이 있어요. 네. 예, 그 추구하는 어떤 그 특유의 감성. 예, 그거를 기가 막히게 좀 자극하는 게 M3 아니겠습니까? 양필이 어지럽나요? 네. 네. 단호하군요. 네. 약간 출력이 아쉬워요. 지금 이게 꽈트로 기계식하고 전자식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계식은 그냥 강제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접지의 밸런스가 이제 깨지게 되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토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에 따른 실제 휠 마력에 출력이 손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우디가 엔진 마력하고 휠 마력의 가장 3사 중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타보면은 뭐 300마력인데 뭐 한 200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350마력 정도의 힘은 맞는 거는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는 타면서 답답은 해요. 약간. 조금만 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더. 얘기했잖아요. 힘이 좀 세도 네. 좋겠다고. 근데 400마력 정도만 됐으면 이런 느낌. 그게 이제 밸런스가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와인딩을 했더니 훅 줄어드네요. 아까 얼마인지 안 봤어요, 제가. 연비가 연비 별로 안 좋아요 이거. 60km 남은 거예요 지금? 네. 내가 탈 때 210이었는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네. 확 줄었네요. 아니 이렇게 줄 수가 있나? 그럼요. 이게 3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라 아, 예, 3000cc. 네, 밟으면 뭐 끝장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밟느냐 안 밟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편차가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코너링 성능만 놓고 보면은 300마력 중반대의 스포츠 세단 가운데서는 베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 면에서는 중상? 네. 상중이 아니라 상까지 주긴 네, 그래요. 네. 엔진에서는. 이걸 중에서 이제 중에 가까운 상. 네. 예스 예스. 아유. 아 정말 참 교과서처럼 논다. 그러니까. 네, 이건 뭐 그냥 뭐 문교부네. 네, 문교부 그냥 매뉴얼이네. 네. 이렇게 돌아야 돼요. 차는 이렇게 돌아야 돼. 이게 제일 빠른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네. 이 차를 다뤄서 차가 정말 재밌어서 차의 매력을 느낀다기보다 그렇죠.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행지, 네. 코너링 속도 네. 그렇게 가도 야 얘가 그거를 나를 싣고 그렇게 해주는구나 그렇죠. 하는 그 뿌듯함을 느끼는 차인 거죠. 근데 포르쉐랑 차이가 있다면 포르쉐는 그 안정감과 그 안정감을 상실하는 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그렇죠. 네. 굉장히 얇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감을 상실하는 순간 네. 예, 좀 당황스러운 일, 네, 당혹스러운 네, 네, 일이 네. 발생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좀 더 두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이 전반적인 조금 더 있다는 안정감으로 놓고 보면 얘가 나은 거죠. 네. 나은 거예요. 김창현 드라이버의 말이 유의미한 게 뭐냐면 아우디를 아예 ETC로 그냥 분류를 했던 예, 경험자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속으로는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네, 이게 네.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우디 R8 타고 뭐 여러 가지 RS도 좀 타봤고 했기 때문에 요런 밋밋하지만 좋은 어떤 코너링 성능은 알거든요. 그 RS 기존의 모델도 그랬고 요 컨트롤의 특징이 뭐냐면 밋밋한데 굉장한 퍼포먼스를 감추고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대회 오래 못 갖고 있어요. 좋은데. 네.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에게 정말 별로거든. 5세대 쿼트로가 얘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명확했습니다. 지금 얘가
언더를 더 빨리 쉽게 네. 빼줘요. 그래. 6세대가. 아우디의 기본적인 그 이미지가 스티어링 틀었을 때 바로 안 돌아가지고 네. 약간 진입 언더 있어요. 진입 언더, 네. 흔히 말해서 네. 그게 좀 있는 편인데 얘는 그거 썩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진입 언더가 바로 빠져요. 네. 그 다음에 얘가 후륜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차이가 조금씩 주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요게 작은 차이 같지만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되게 큰 차이를 내요. 주는 감성은 많이 다르죠. 완전히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나 하면서 확 차이를 줄 수도 있어요. 양 PD 마우스만 바꿔줘도 편집 확 살아나요. 맞아요. 네, 지금 양 PD가 거의 멘트를 못 칩니다. 어지러워. 네, 맞아 해도 그래요? 맞죠 그게 아니라 맞아. 리액션은 해야겠고 어지럽고. 인생 다산. 네, 와인 S5. 요 S5는요 아주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라든지 뭐 스포츠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서킷 경험이 아주 풍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공도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느껴보면서 스포츠 운전을 하고 싶다, 즐기고 싶다, 뭐 이런 용도로 선택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적합하고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전자장치 믿고 운전하시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모델은 웬만큼 한 80% 정도 고수준에서는 전자장비를 믿고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차종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소위 말하는 그 자동차 환자들이나 자동차 쟁이들 알아서 걸으실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돼. 뭔지 알아.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상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요게 판매가 다시 개시가 되면 S 모델이니까 기본적으로 8,000원 넘을 거예요. 센데. 참고로 이분은 이제 해외에서 경매에서 경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정말 저렴하게 받아오셨는데 오. 또 운송비, 관세 뭐 이런 거 인증비. 인증비 이래저래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들어갔고 예기치 않게 요게 경미한 사고가 좀 있었던 차인데 그 수리하는데 꽤 돈이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7천 가까운 돈이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뭐 수입하에서 이렇게 뭐 돈을 아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개인이 수입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모델은 아우디를 좀 고성능 모델 맛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참 적합한 모델이라 네. 공격적인 가격대에 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한 번 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갈까요? 할까요? 목소리가 달라요. 그럴까요? 가서 맥북 불에할까요? 뭔 소리를 자꾸. 인사하세요, 인사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나? 자, 하는 거 많이 그럼 이제 잘라서 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균입니다. 네, 김창인입니다. 양PD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아우디 S5 시승기, 조행시, 편 시승기, 와인딩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붙여서 내보내기만 해봐, 그냥. 붙여서 내보내야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뿅뿅 하트하트.